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후마니타스 아카데미의 유혜선입니다. 세계미술관 기행, 이번 시간에는 미국 뉴욕 모마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 뉴욕 모마 미술관에 대해서 개요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배치도와 관람 동선, 그 다음에 모마 미술관에서 꼭 봐야 하는 화가와 그림,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다녀오신 분들의 관람 후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라고 하는데요. Museum of Modern Art의 앞글자만 모아서 모마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모마는 뉴욕시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근현대 미술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건축이면 건축, 디자인, 드로잉, 페인팅, 설치, 출판물, 그리고 영화,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약 30만 권 이상의 그 미술관 관련 책과 전시 카탈로그, 그리고 1000권 이상의 정기 간행물, 또 뭐 예술가, 뭐 그룹, 개인 해서 한 4만 명 이상의 문서와 홍보물, 뭐 브로셔,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전시를 하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또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술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모마 미술관의 역사를 보면은요, 1928년 에이비 올드리지 록펠러, 여러분들 록펠러 그러면은 좀 기억나시죠, 그죠? 석유왕 록펠러 재단의 며느리입니다. 에이비 올드리치, 이 며느리인데요. 사회사업가이고 또 문화예술가이고 또 이렇게 예술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1929년에 그녀의 친구들 릴리 비 플리스와 메리킨 설리번과 함께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현대미술관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공황으로. 그래서 남편인 존 디 록펠러 주니어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이렇게 미술관 건립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또 예술가고 또 사회사업가고 또 이제 컬렉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월 7일 날 이제 모마를 개관을 했는데 그 첫 전시가 너무 성공적이었었어요. 세잔이라든지 고갱, 쉐라, 반고 이 네 작가를 근대 미술의 아버지다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소개하는 기념전을 열었는데 5주 동안 5만 명의 관람객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는 바람에 대성공을 거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모마 미술관으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관장 굿이어라는 미술관장을 초대 미술관장으로 이제 초대를 하고, 본인은 이제 회계사로 빠지면서 이제 박물관 경영에 이렇게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모마 미술관은 이제 전체적으로 6층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1층, 2층은 뭐 사무실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렇게 쓰고 3층부터 이제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는데, 3층에는 70년대 이후의 최신 현대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고, 4층이 1940년부터 1970년대의 건축가 디자인인데, 아마 요 4층이 미국의 주류, 미국이 이제 중심이 되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화가들의 작품이 요 4층에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층으로 올라가면은 1880년도부터 1940년도에 뭐 근세 이전의 작품들, 뭐 고대, 중세, 바로크, 뭐 인상주 이런 회화 중심의 화가들은 주로 5층에 다 있고요. 근데 5층에 있는 작품들은 다른 전시관에 가도 다 대부분 볼 수 있어요. 물론 4층의 그림들도 이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뉴욕이니까, 미국이니까 이 4층에는 미국 중심의 화가들이 집중적으로 전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관람 정보를 좀 드리면은요, 정말 명실공히 뉴욕 현대미술관은 세계적인 아트 컬렉션, 그래서 20만 점 이상의 예술 작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고대, 중세, 바로크부터 다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모마 미술관 주변에는 구겐하임 미술관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이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모마 아트 컬렉션의 명성은 가히 세계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미술관의 이제 상설전은 3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요. 앞에 제가 이제 3층, 4층, 5층으로 이렇게 층으로 구분을 해드렸는데, 5층에는 회화 중심의
프리다 칼로, 살바도르 달리, 구스타프 크림튼, 뭐 인상주의 화가, 고갱 이런 화가의 작품들이 이제 전시가 돼 있고 4층에는 1940년대부터 70년대에 정말 미국의 주류를 이루는 그런 회화와 건축 디자인 작품들, 예를 들면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그 다음에 앙리 마티스의 추상화, 앤디 워홀과 로이 리텐스타인의 팝아트, 이런 것들이 4층에 있기 때문에 4층은 꼭 둘러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층 이후에는 이제 70년대 이후에 최신 작품들, 현대미술 뭐 이런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마 미술관에서 꼭 봐야 할 작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4층에 있는 미국을 세계 이제 회화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만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화가가 잭슨 폴록입니다.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인데요. 이 잭슨 폴록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물감을 퍼붓습니다. 이건 이제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시는데 이 그림이 1,800억 원에 이제 판매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잭슨 폴록의 신화다. 피카소와 맞먹는 미국의 슈퍼스타다라고 이제 이렇게 징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2차 대전의 파괴력은 1차 대전 못지않게 엄청났는데요.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예술에 대한 파괴, 나치는 정말 그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예술가의 상상력마저 이렇게 무참히 박살을 내고 막 불태우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 중에 많은 예술가들이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피난을 옵니다. 이때 이제 듀샹이라든지 샤갈이라든지 칸딘스키라든지 달리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이제 그 당시에 유럽을 주름 잡던 화가들이죠, 그죠? 피카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이제 미국 행으로 올라타는데 이 남성 예술가들을 이렇게 구제해서 뒷받침을 했던 사람이 패기 구겐하임입니다. 세계적인 컬렉터죠, 그죠? 막 그래서 막 폐기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배에다 실어가지고 그 많은 작품들을 다 미국으로 가져오게 했던 패기 구겐하임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전시를 시작을 해서 미국이 세계적인 예술의 중심이 됐는데요. 그 중심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미국적인 화가가 미국 추상 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록입니다. 그죠? 예, 막 유럽에서 이렇게 보고 그리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페인트를 들여다 붓는 식으로 우연의 연출, 뭐 이것이 미국 추상 표현주의의 혁명을 일으켰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상 표현주의에 의해서 미국이 처음으로 중심이 파리였잖아요. 그죠? 파리 대신 뉴욕으로 예술의 중심지가 옮겨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층에는 잭슨 폴록의 그림들이 아주 잘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꼭 봐야 하는 작품이 앤디 워홀의 팝아트입니다. 가장 미국다운, 가장 미국의 문화와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화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미술가이면서 시각예술가이면서 또 그 다음에 산업 일러스트로 성공을 했고 또 아방가르드 영화 레코드 프로듀스 그다음에 작가로서 유명하는데요. 이 워홀의 작품 세계는 미국의 물질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막 그 대중문화가 일어나고 허리우드가 막 성장을 하고 이럴 때 돈, 달러 기호, 식품, 잡화, 구두, 뭐 유명인들의 신문 스크랩 이런 것들이 이런 주제들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국 문화의 가치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앤디 워홀의 그린 작품이 8명의 엘비스라는 1963년도에 제작된 이 캠퍼스의 그림이 1억 달러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 1억 달러라고 하면은요. 1억 달러는 잭슨 폴록, 파블로 피카소, 구스타프 크림트의 그림이 1억 달러에 거래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래서 성공한 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층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화가로서 꼭 놓치지 말고 봐야 하는 화가가 로이 폭스 리텐슈타인의 그림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팝아트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행복한 눈물이라는 그림으로 한때 화제가 됐던데요.
리텐슈타인은 미국 중상층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강사도 하고 또 이제 석사도 하고 이제 대학 강의도 하는 인텔리의 화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뉴욕적이며 뉴욕을 대표하는 예술가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60년도에는 앤디 월, 제프스 존스, 그다음에 제임스 로젠키스 등의 예술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제 미국다운 미술 운동에 이런 걸 주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됐는데요. 리텐슈타인은 이 대중문화답게 패러디를 통한 팝아트,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만화책에 나오는 미키 마우스라든지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중요한 미국 팝 아티스트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1년도에 서울숲 갤러리아 4의 전시관에서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아주 대성황리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예, 뭐 다녀오신 분들은 뭐 다 가고 싶은 뭐 기대만큼 역시 감각적인 장소였다. 뭐 이렇게 후기를 남기고 있고요. 뉴욕에 가면은 꼭 한번 들려봐야 할 모마 미술관이다. 예, 그죠? 현대 미술의 성지인 만큼 미국 뉴욕 그리고 모마 미술관이 정말 많은 감동을 주고 또 뭐 모마 모마뿐만 아니라 또 고호나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그림들도 볼 수 있고 피카소의 작품들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후마니타스 아카데미의 유혜선입니다. 예,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미술관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정말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현대 미술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마 미술관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애비 올드리치 록펠러,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재단의 며느리입니다. 애비 올드리치가 1929년에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기획회의를 하다가 뉴욕 현대미술관을 세우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그 당시에는 너무 그 미국의 경제 공황으로 어려울 때 남편인 존 디 록펠러 주니어가 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애비 올드리치 록펠러는 사회사업가이고 또 문화예술가이고 또 아주 문화예술 컬렉터이기 때문에 개관전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세잔, 고갱, 쇠라, 반고 이 네 작가를 근대미술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기념전을 열었는데 5주 동안 5만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는 대성공을 거두는 바람에 인정을 받아서 계속 뉴욕 현대미술관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6층으로 돼 있는데요. 6층에는 보통 특별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5층에는 8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회화 중심, 예, 뭐 인상주의라든지 뭐 중세, 고대 회화 중심의 작품들이 주로 전시가 돼 있고 4층이 1940년대부터 1970년도에 완전히 미국다운 회화와 예술의 중심이 미국이 되는 그 미국의 어떤 그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들은 4층에 예를 들면 잭슨 폴록이라든지 그죠? 앤디 워홀이라든지 리텐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작가의 작품과 건축 디자인 이런 것들이 4층에 주로 이렇게 전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마 미술관에 가면은 뭐 시간이 많으면은 다 볼 수 있겠지만 꼭 봐야 할 층은 4층에 있는 이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4층의 작품들은 꼭 관람을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